수업을 녹화를 하지 못해가지고 좀 아쉽네요. 방금 했던 내용을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각각의 이제 게임 플래그 값에 해당되는 거 있죠. 게임 플래그에 해당되는 게 아까 씬이었습니다. 자, 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하나의 씬이 하이레키에서는 최소 단위입니다. 하이레키에서 기본적으로는 씬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 하이레키 안에는, 이 씬 안에는 다시 컴포넌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컴포넌트들이 존재를 하고요. 뭐 객체라고 해도 되겠죠. 객체에다가 우리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연결을 합니다. 컴포넌트, 이 스크립트도 따지고 보면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름을 명령을 하게 되면은 이 히어로도 컴포넌트고요, 여기도 컴포넌트입니다. 어찌 보면 하이레키 안에 존재하는 이 인트로라는 컴포넌트도 씬이면서 컴포넌트이기도 하죠. 그 씬의 컴포넌트 안에 메인 카메라가 있고 히어로라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크립트 폴더 안에 있는 이 파일들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게 컴포넌트에 여기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은 이 하나의 이 컴파일이 되면서 각각 이 클래스명이 하나의 컴포넌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스크립트의 특징이 보면 크레이트에서 스크립트를 만들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방금 만든 이름과, 그리고 여기 보면 모노 비헤브라는 보면 콜롱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 콜롱이 뭐냐면은 상속이라는 거면 inherit, 상속을 받는다.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처음 하게 되면은 이게 다 만들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냥 이제 누군가가 미리 필요한 기능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이렇게 상속만 받게 되면 히어로라는 클래스 안에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내가 방금 만든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들을 히어로라는 애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상속받는다. 여기는 부모 클래스라고도 하고요, 여기는 자식 클래스라고도 하고요, 슈퍼 클래스, 여기는 서브 클래스라고도 하고요, 여기 페어런트 클래스라고 하고요, 여기는 차일드 클래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한글로 표현하면 부모와 자식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뭐 슈퍼 서브라고도 하고요, 페어런트 차일드라고도 합니다. 뭐 쓰는 용어는 이제 뭐 다양하게 있고요. 뭐 의미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얘가 부모가 미리 다 만들어져 있는 걸 자식이 이거를 승계받아서 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히어로라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내가 새로운 오브젝트에 새로운 C샵을 만들고 나니까 이 코드 안에는 아까 모노 비헤브라는 걸 상속받고 있는 얘를 안에 보면은 이렇게 연결하면서 모노 비헤브에는 이 히어로와 연동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연동을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히어로에는 이미 트랜스폼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트랜스폼을 여기에 히어로라는 C샵에 이 C샵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연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어찌 보면 모노 비헤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런 관계를 갖다가 뭐 클래스를 다 설명을 드리고 클래스를 이해하고 뭐 이게 상속 관계를 이해하고 그런 어떤 문법적으로 익힌다라는 거는 사실 좀 의미가 없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게 되면은 사람들 프로그래밍 공부한다 이러면 뭐 일단 교과서부터 삽니다. 교과부터 사가지고 뭐 첫 장부터 이렇게 탁 펼치면서 끝까지 이렇게 예제 따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프로그래밍을 처음 할 때는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방법인데,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아까 제가 어저께 대략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현재 이 C샵이라는 걸 사실은요, 이번에 이거 하면서 처음 했거든요. C샵이라는 언어를 이번에 제가 처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이 강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C샵으로 배우는 게 아니죠. 제 같은 경우는 C++도 하고요, C나 C++도 하고 있고, 자바도 하고요. 그리고 안에 보면 코틀린도 좀 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C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C++도 오브젝트 C 말고도 이제 안에 보면은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되는 C++뿐만이 아니라 저는 리눅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C++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메이크 파일이나 CMake 리스트 파일 이런 것들 제가 직접 다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제 언어를 뭐 다양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샵이라는 언어를 제가 처음 접했으니까 초보 아니냐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초보가 아니죠. 뭐냐면은 C샵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법적인 부분, 그러니까 문법이 이제 뭐 나중에 뭐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느끼겠지만 신텍스라고 하죠. 신텍스 같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이게 특별한 어떤 패턴이나 어떤 전형 같은 거 있죠. 이게 뭐 트렌드 같은 거, 얘네들이 쓰고 있는 어떤 기법들, 뭐 그런 것들이 제가 사실은 이 C샵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기법이나 이런 패턴들이나 아니면 문법적으로 어떤 어떤 계층 구조가 하이라키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 있죠. 저는 다른 언어를 통해서 다 익혀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부분에 뭐다라는 것만 알면 저는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어저께 잠깐 공개해드린 블로그에 봐보시면 공부하면서 그거 다 정리를 한 거거든요. 공부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안에 봐보면 뭐 일주일째 공부한 결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해놨을 거예요. 사실 제가 그걸 다 익히는데 유니티의 기본적인 기능을 다 익히는데 진짜 한 1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10일 정도 하니까 유니티 가지고 게임 만들 수 있겠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유니티 중에서 내가 조금 더 알아봐야 할 내용은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쉐이더에서 뭐 보면 연결되는 부위들 있죠. 근데 이미 제가 있잖아요. 이제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는 부위, 이 부분이죠. 이 쉐이더 연결하는 부위, 이런 것들 보면은 알아보려고 해도 뭐 특별히 뭐 저게 유니티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나 뭐 아니면은 뭐 기타 뭐 개발자들 있죠. 뭐 오픈 블로그들 뭐 아니면 뭐 어떤 강좌나 이런 데서 있잖아요. 제가 궁금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강좌로 안 나와 있어요. 어차피 이런 부분들 내가 알아보려고 해도 이런 강좌들 없어요. 제가 결국에 제가 알아서 봐야 돼요. 자, 이런 특정한 부분들만 제가 이거 나중에 시간 들어서 좀 해야 되겠는데 하는 부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유니티에서 쓰이고 있는 C샵에 대한 거. 자, C샵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유니티에서 사용되는 C샵과 이걸 왜 안 알아봤겠습니까? 유니티 말고 그냥 오리지널 C샵에는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 프로그램만 만들어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안에 보니까 이런 운영, 유니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C샵에 대한 것만 따지고 보면은 프로그램을 처음에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뭐 학교 다니면서 뭐 C++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C샵을 했거나 아니면 HTML 뭐 스크립트 언어를 배웠거나 어쨌든 언어라는 언어를 어떻게 뭐 간접적으로 접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하는 그 강의를 최소한 10시간 이상 있잖아요. 수업을 만약에 들었다라고 하면은요, 더 이상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내가 만드는 걸 있잖아요. 해가면서 배워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오늘 했던 거 있죠. 이 방금 오늘 했던 거, 히어로라는 객체를 만들고 그 히어로라는 객체에 붙일 수 있는 C샵을 만들고, 그리고는 여기에 붙는 여기에 히어로 만들고 이 객체를 만들고 여기다 이렇게 붙인 거 있죠. 이 붙이고 나서 뭐 어떻게 하는 이 습관들,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아마 포문이나 프로그램 좀 해봤다는 분들 if문이나 스위치문이나 이런 것들 솔직히 생각하고 프로그램 짜나요?
생각하고 프로그램 짜지 않죠. 뭐 약간 좀 이야기가 횡설수설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자전거는 다 타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전거는 다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 처음 배울 때 보면은 처음에 딱 손잡이 잡고 딱 양발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맞죠? 균형 잡으면서 핸들도 꺾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두 발을 떼고 나니까 막 이제 두 발을 떼고 막 좀 움직이려고 하니까 막 계속 넘어지죠. 분명히 나는 균형 연습을 했는데 실제로 달려보니까 계속 넘어진단 말이야. 넘어지고 균형 잡고 넘어지고 균형 잡고 계속 반복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터득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뭘 얻게 됩니까? 여기서 얻는 거 사실은요, 핵심은 뭐예요? 자전거를 타고 균형을 잡고 넘어지고 뭐 이렇게 자빠져 일어나고 이러 할 때 보면은 여기서 결국에는 교훈을 얻죠. 무서움을 극복하고 속도를 올려야지 균형이 잡힌다라는 거죠. 예, 자꾸 어때요? 넘어져가지고 부딪히고 까지고 해야지 있잖아요. 처음에는 겁이 나죠. 넘어지면 아프니까. 근데 자꾸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씨, 별거 아니구나, 안 아프구나. 예, 겁을 상실하죠. 자, 겁을 상실하니까 어떻게 돼요? 속도를 올리고, 속도를 올리니까 균형이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거예요. 겁이 나지만 빨리 겁을 있잖아요. 겁을 상실해야 되죠. 겁 상실을 해야지 속력을 빨리 올리고 그 다음에 균형을 빨리 잡겠죠. 그러니까 이 반복적인 작업, 이거를 빨리 익히셔야 돼요. 아마 처음에 보면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시간 진짜 많이 걸려요. 그런 다음에 다음 단계인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막 커브를 돌고 막 이러죠. 이제 커브를 돌고 뭐 드리프트 비슷하게 뭐 쇼를 합니다. 뭐 멋지게 보이는데 두 손 두 발 뭐 두 손도 놓아보고요. 두 손도 놓고도 막 이렇게 달려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죠. 뭐 뒤에 짐도 실어지고 뒤에 친구들 뭐 이렇게 같이 태워서도 혼자서도 힘들던 게 나중에는 이제 친구를 태우고 뒤에 짐을 실어도 달려지죠. 실제로 보면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 어때요? 이게 처음에 균형 잡는다고 연습하고 뭐 이때는 그래도 자 1번째 단계에서는 그나마 있잖아요. 신선하죠. 자전거라는 걸 처음 타보니까 신선하고 재밌어요. 근데 자꾸 넘어지고 하니까 아파요. 근데 보면은 넘어지고 아프다고 해서 있잖아요. 포기를 해버리면 여기서 이제 신선했고 아프다라고 이제 끝나버려요. 근데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익숙해지고 능숙능란해지면 겁이 상실되면서 속력이 올라간다. 진짜 프로그램으로 비교해보면은 진짜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재미가 확실히 많이 늘게 돼요. 게임을 만들다가 코드를 짜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있잖아, 자신감이 막 붙기 시작하거든요. 여기만 극복하고 나면, 2를 극복하고 나면은, 2만 극복하고 나면은 3이 아주 재밌어요. 예, 그럼 3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어찌 보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게 이 자전거를 익히면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는 거죠. 그냥 프로그램을 처음을 하게 되면은 그렇겠죠. 이제 자전거에 비유했던 걸 이렇게 되겠죠. 프로그램을 아마 처음에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뭐 하죠? 책을 사가 보죠. 아니면은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있잖아요. 교양 같은 거 뭐 듣고 합니다. 그리고는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다 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에 튜토리얼을 따라 합니다. 막 튜토리얼 따라 하죠. 막 분명히 나는 책도 읽었고 웬만한 내용 다 익혔어요. 지식은 다 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튜토리얼 하는 거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안 보고, 이거 안 보고, 튜토리얼 같은 거 안 보고 내 혼자서 막 짜려고 하니까 이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
막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필요할 때는 얘가 나오질 않아요. 머릿속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결국에 여러분들은 이 책으로 블로그를 통해서 있잖아요. 죽은 지식만 계속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튜토리얼을 보고 있을 땐 잘했는데, 보고 따라 할 땐 잘했는데, 혼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보면은 보통은요 1번하고 2번에서 왔다 갔다만 계속 합니다. 자, 처음에 C 배우고 C샵 배우고 언어 배웁니다. 그리고는 샘플 있죠, 교양 같은 거 막 배웁니다. 그래 놓고 혼자 하려고 하니까 뭐 포트폴리오라는 거 있잖아요, 막상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이 이유가 뭐냐.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공통적인 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눈으로 공부합니다. 눈으로 공부가 안 돼요. 진짜 뭐라고 해야 돼요? 머리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손이 있잖아요, 기억을 하도록 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럼 손이 기억한다. 예, 제가 히어로 만들고 히어로 붙였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름길이 없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잘 할 수 있는 지름길 있죠. 아까 그렇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자전거 타다가 진짜 그 공포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겁을 상실하려고 하면은 진짜 많이 자빠져야 되거든요. 그럼 많이 자빠지는 방법, 프로그램에서 자빠지는 방법이 뭐예요? 단순 반복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랍니다. 크레이트 해가지고 스프라이트든 스플리든 이렇게 만들어서 A를 만들고요. 여기서도 당연히 여기서 스크립트를 A를 만들고, 방금 만든 A에다가 이 A를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집어넣고, 안에 보시면 A에다가 이 A에다가 이렇게 또 집어넣어보고, 자, 안에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보고, 그 다음에 또 B를 또 만들어서 여기서 B를 만들고, 이 B를 다시 또 B에다가 또 만들고, AB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B에다가 다시 이 B를 한번 또 넣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B를, 이거 왜 이래? 자, 여기서 B를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방금 제가 한 게 뭐예요? 하이레키에서 컴포넌트 하나 만들었고요. 안에 어셋에 있는 스크립트에 AB를 또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안에 이 컴포넌트 안에 요 왼쪽에 있는 이 컴포넌트가 가리키고 있는 이 인스펙터 안에 얘를 갖다 드래그 앤 드롭을 반복했죠. 아마 여러분들 처음에 프로그램 하다가 보면 안 익숙할 거예요. 안 익숙하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다시 해볼게요. C를 만들고요. 또 여기서도 C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 C에다가 이 C를 넣어보는 거예요. 자, 조금 알 것 같아요. 여기서 아무거나 캡슐 같은 거 또 만들어서 D를 만들었어요. 여기도 보면은 D를 만들고요. 여기서 D에다가 방금 만든 D를 또 넣어보기도 하고요. add 컴포넌트에서 또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보고요. 만든 걸 또 이렇게 해서 remove 오브젝트 지워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방금 했던 이 행동들이 어찌 보면 어이씨 뭐 100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뭘 저렇게 하나 하죠. 근데 이거를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내가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오브젝트에다가 객체를 만들어서 그걸 연결하는 게 있잖아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이도 있잖아요,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맵을 만들어야겠다 이러면 맵을 이렇게 만들고, 자, 맵을 만든 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이 이렇게 먼저 가는 거예요. 손이 먼저 가서 그냥 이렇게 되도록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맵을 또 열고, 그리고는 여기서 확인을 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많이 하면 손에 있거든요. 이렇게 손에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식한 방법 아닌가요? 아닙니다. 무식한 방법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에서 뭐 경력으로 반년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경력이 이제 반년 정도 되고 이러면은 뭐 하느냐. 회사에 가게 되면은 아마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주진 않겠죠. 그럼 3개월 정도 수습 기간 끝나고 나면은 잘 하고 있으면 현장 투입이 바로 될 겁니다. 근데 잘 하지 못하면 사수나 뭐 아니면 이게 나의 선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죠. 찔끔찔끔 던져줍니다. 이거 해봐 이랍니다. 회사 다니니까 월급도 받고, 맞죠? 월급 받고 월급 받은 만큼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의무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상사한테 있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실수하지 않고 잘하려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 번 반복을 할 거예요. 왜 반복을 학교 다닐 때는 안 하고 있잖아요. 회사 가서 있잖아요. 그걸 하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연습을 했어야겠죠. 근데 학교 다닐 때는 귀찮다.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손에 빨리 익힌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렇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유니티의 어떤 그런 거 있죠.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 이 컴포넌트를 만든 다음에 스크립트에 또 클릭 만든 다음에 여기다 연결하는 거 이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게 되면은 자 이건 일단 지울게요. 필요 없는 건 또 지워야 되니까 지우고 이어서 봐보시면 코드들을 단순 반복으로 있잖아요.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의 스피드라고도 했고 뭐 이렇게 코드를 뭐 샘플 코드가 이렇게 딱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스피드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타임 그래서 타임 뭐 델타 타임이라고 이렇게 먼저 꼽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지워보고요.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다가 OF도 해보고요. 이걸 갖다가 이름을 move speed라고도 이름을 또 바꿔보기도 하고요. 처음에 프로그래밍을 하면 이 지름길은 없어요. 프로그래밍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지름길은 없고 당연히 이제 변수 선언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변수 선언을 뭐 HP다 스피드다 뭐다 하면서 있잖아요. 변수 선언도 많이 해보고요. int에다가 ap에 뭐 이렇게 dp도 만들어 보고요. 변수 선언도 일단은 많이 쳐봐요. 무조건 백문이 불여일타입니다. 무조건 타이핑을 많이 쳐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어떤 구문들이 보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당연히 문법은 좀 알아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제가 유니티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을 하면 다르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니티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티 프로그래밍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하이레키는 메인 카메라가 있고 히어로가 있고요. 이게 보면은 왼쪽에 따지고 보면은 이게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목록이에요. 화면에 보이는 목록. 그죠? 그러면은 이 화면에 보일 때 목록이라고 하면은 얘가 불리는 위치가 스타트가 불리는 거죠. 안에 제가 궁금해요.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코딩을 또 해야 되니까 유니티도 하고 코딩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보면은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르세요. 여기서 CT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는 겁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눌린 다음에 이렇게 가보면은 이렇게 떠요. 보면 함수 이렇게 원형들이 이렇게 뜨죠. 주석으로. 그리고는 클릭을 해봅니다. 지금 막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뜨죠. 안에 모노비헤이버 쪽으로 가보면은, 이게 보면은, 히어로에 있는 모노비헤이버 하니까, 모노비헤이버가 이렇게 또 떴죠. 그 모노비헤이버 가보니까, 비헤이버를 또 들어가고, 비헤이버 들어가 보니까 또 컴포넌트가 들어가네요. 맞죠? 컴포넌트 들어가 보니까 오브젝트가 들어가고요. 오브젝트는 뭐가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있네요. 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씩이죠. 지금처럼 찾아가는 연습. 자, 안에 하일렛 키 안에 보면 씬이 있고요. 씬 안에 객체가 있죠. 컴포넌트. 그리고 컴포넌트랑 스크립트랑 연결을 했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아까 같이 컨트롤 키를 눌러서 각각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스크립트에서. 그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있죠. 자꾸 처음에는 변수 선언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안에 변수는 안에 보면 정수형과 실수형이 있어요. 정수형을 선언했을 때하고 실수형을 선언했을 때, 지금 보면은 플러스로 해서 얘는 0. 몇 초까지 있겠죠. 0. 몇, 1.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시간으로 쳐도 델타 타임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에 보면은 제가 프레임은 이게 일단 여기서 보시면 여기다가 제가 프레임을 한번 넣어 볼게요. int frames 라고 해서 넣고요. 스타트 할 때 frames는 0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0을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업데이트가 불릴 때마다 frames에다가 값을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1값을. 자, 이렇게 보면은 int라는 변수 값으로 처음에는 초기화를 0으로 했고요. 그리고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값을 1로 넣었죠.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할 수가 있고, 어느 위치에서 선언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처음부터 많은 걸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안에 보면은 히어로 안에 모노비헤이버가 있고, 모노비헤이버는 비헤이버가 상속되어 있고, 비헤이버는 오브젝트 상속되어 있고, 오브젝트는 뭐 상속되어 있겠죠. 근데 알 필요 없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다. 그냥 이 모노비헤이버는 이 객체랑 연결하는데 필요한 정도겠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고, 이 히어로를 안에 변수를 내가 먼저 선언을 해보는 연습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자, 안에 프레임즈도 만들어 보고, 스타트가 처음에 한번 불렸죠. 여기서 하일렛 키에서 객체를 부를 때 스타트가 불린다라는 거. 그리고 화면에 보이고 나서부터 쭉 업데이트가 불린 거죠. 그리고 값을 변화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 변수에 대해서 값이 변하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스타트와 업데이트라는 이 함수, 이거 갖다가 이제 보면은 클래스 안에 있는 이 함수들을 멤버 함수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함수. 자, 여기 보면은 함수라고도 하고요. 여기서는 또 메소드라고도 합니다. 함수라고도 하고 메소드라고 하고요. 좀 고급 언어로 가게 되면은 메소드라는 용어를 쓰고요. 뭐 저거는 이제 메모리를 갖다 직접 관리하는 C 언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냥 함수라고도 하죠. 그냥 함수는 영어로 이제 뭐 펑션이라고도 하죠. 펑션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보면은 영어로 메소드라고 이렇게 합니다. 좀 쓰는 용어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어찌 보면 메소드라고 하는 이 메소드들은요, 어찌 보면은 이 히어로라는 어떤 객체예요. 보면 오브젝트에서 보면은 하일렛 키에서 처음에 최소 단위가 보면 보면 씬이라는 이 객체가 있죠. 그리고 이 객체가 따지고 보면 또 객체 안에는 이런 객체 보면은 유니티에서는 무조건 객체 단위로 돌아가거든요. 어쨌든 그 객체 안에서 뭔가를 실행할 수 있는 거, 최소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값을 넣고 그 결과값을 있잖아요. 반환을 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실행만 하는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게
그 함수라고도 하고 메소드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보면은 클래스 이 객체를 만들어야지만 이 함수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 객체 안에 기속돼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객체를 만들어서 만든 객체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 그게 이제 멤버 함수라고 합니다. 이걸 기본적으로는 이 메소드 안에는요, 함수 안에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객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제너럴 함수라고도 하고요, 제너럴 메소드라고도 해요. 좀 더 제너럴 일반 함수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non static 함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함수 외에 static 함수가 또 나뉘거든요. 아까 이 객체를 만들어야지만 얘를 불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게 불리면 히어로가 있으니까 히어로 안에 이 스크립트 파일이 안에 들어간 거죠. 여기 보면 히어로 안에 이 스크립트 파일이 히어로 안에 있는 여기에 이게 들어갔으니까 얘가 컴파일이 되면서 빌드가 되면서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오브젝트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요, 그럼 독립적으로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도 실행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기도 해야겠다, 그죠?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C샵에 제가 std라고 해서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스탠다드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특정한 객체에 의해서 있잖아요. 이게 제가 객체에 넣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객체 컴포넌트로 넣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상속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상속받지 않고 또 스타트 업데이트 이 함수도 필요가 없겠죠. 얘는 여기에 기속되어 있는 게 이 하이라키 안에 있는 씬 안에 있는 객체에 이제 기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안에 제가 이렇게 씁니다. 안에 보면은 mono behave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mono behave를 상속받지 않으니까 얘가 활성화, 보면 색깔이 좀 진한 것도 있고 연한 것도 있죠. 이 회색이. 얘를 상속받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색깔이 음영으로 바뀌어버리죠. 다시 상속받으니까 색깔이 활성화되죠. 자, 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보면은 일단은 다 사용하지 않겠죠. 뭐 지우면 되는데 일단은 지우지는 않을게요. 지금 안 익숙하니까. 그리고는 얘를요, 제가 더하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더하기 함수를 하면은 보통 어떻게 되죠? 특정한 더하기는 두 개의 값이 들어와야겠죠. 두 개의 값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뭐 특정한 값을 a, b라고 하면요, int 정수값의 a와 정수값의 b라는 값을 제가 이 두 개의 값을 받아요. 그리고는 제가 더하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름을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수형의 인티즈입니다. 인티즈. 정수형의 int a와 int b의 합을요, a와 b를 결과값을 합을 반환하는 거죠. 뭐 int와 int니까 돼요. 반환하는 값이 int가 되겠죠. std에 있는 이 함수가 불리려고 하면 외부에서 불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함수가 이 객체를 만들지 않으면 stdcs에 뭐가 빠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반환을 해야 되니까. 만들지 않고도 따져보면은 a와 b 값을 넘기면 그 반환되는 그 결과값을 내가 받는 함수일 거라면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싶어요. 그래서 static 함수를, 그러니까 std라는 이 객체를 여기서 보면 불려지지 않았어요.
이 히어로나 이런 데 기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만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되고. 그리고 내가 이 함수가 외부에서도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개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 퍼블릭이라는 걸 해볼게요. 이 제어 키워드를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건데, 일단은 웬만한 변수들은 그냥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퍼블릭으로 한 다음에 여기서 봐보시면 히어로에 내가 어떠한 특정한 값을, 이제 결과값을 알고 싶어요. 더하기라는 걸.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더하기 함수를 만들진 않겠죠. 좀 더 복잡한 함수를 만들겠죠. 뭐 int a는 뭐 5고 int b는 3이에요. a와 b의 결과값을 내가 int c를 가지고 a와 b에 대한 어떤 더하기 값을 내가 받고 싶어요. 더하기가 하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값을 내가 받고 싶은데 그 함수를 쓰려고 하니까 std에 있는 플러스 함수를 내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a와 b의 값을 넘겨서 c라는 값을 내가 받는 거죠. 이번에는 a와 b를 a에서 b를 빼는 함수를 만들게요. 뭐 결과는 이거죠. 결과는 a에서 b를 뺀 결과값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제가 마이너스라고 해볼게요. int a와 int b를 내가 받아서, 그리고는 그 마이너스 값을, 이 반환값도 int 값이겠죠. 맞죠? int c 해서 어떤 특정한 값을 받고, 그 다음에 c라는 값을 반환을 해줘야겠죠. 자, 여기서는 타입을 이렇게 맞춥니다. 함수는 이런 어떤 특정한 값을 받아서 그 해당되는 타입으로 반환을 해주는데, 이 함수의 구현은요, 항상 이 괄호를 열어서 열고 닫아야 돼요. 함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return 해서 얘가 될 수는 없어요. 한 문장이라고 해서 이 함수가 이렇게 해서 함수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함수는요, 분괄호를 갈로 열고 닫고 해야지 돼요. 이 괄호를 열고 닫아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 함수는요, 제가 std가 만들어져야지만 얘를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외부에서도 부르고 싶거든요. 그래서 퍼블릭이라고 합니다. 자, 해볼게요. 앞에 얘는 스태틱 함수고요. 얘는 스태틱 함수고, 여기는 non static이죠. non static입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은 non static 함수는 std에 점해서 마이너스가 안 보이죠. 자, 마이너스가 안 보입니다. 자, std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std에 생성자를 가지고 std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std를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자, 만든 다음에 s 하니까 마이너스가 이제 보이죠. 그리고는 a에 b를 넣어서 제가 c 값을 int d 값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클래스 안에서 어떠한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걸 갖다가 이름을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라고 하고, 이 객체를 만들어야지만 실행되는 non-static 함수가 있고요. 이 함수를 굳이 만들진 않더라도 그냥 독립적으로 그냥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걸, 이걸 static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함수는요, 변수는 아까처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자, 뭐 대략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기본 단위인 클래스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클래스가 만드는 방법이 방금처럼 new std에 있는 것처럼 new 키워드를 통해서 만들어서 클래스 객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만들 수 있고,
유니티라서 한 방법이 더 있습니다. 지금처럼 new를 통하는 게 아니고 이 히어로라는 객체에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집어넣으면 내부적으로 new를 불러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니티만의, 이건 아까 요 보시면 제가 방금 한 게 add component죠. 보면은 add component를 통해서 생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일반적인 C샵이라면은 이걸로 만들었겠죠. 근데 유니티에서는 add component를 통해서 또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객체를 만드는 방법도 지금처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여기 보면은 변수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미리 아까처럼 int도 있고요, 플롯도 있고요, 뭐 나중에 뭐 더블도 있고 롱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색깔이 처음부터 이렇게 파란색이나 뭐 빨간색이나 어쨌든 뭐 여러분들 환경 설정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이게 색깔이 다른 거 있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밖에서는 이제 키워드라고도 하고요. 좀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더하기 빼기 뭐 그런 것만 연산자라고도 하지 않고요. 좀 범위가 프로그램마다 다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익혀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공부한다기보다는 익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트가 정수형이니까 뭐 어떻다 뭐 이런 걸 기억하지 마시고 차라리 인트라고 있잖아요. 타이핑을 몇 번 더 하세요. 그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유니티에서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타입이죠. 이거 한 개마다 어떻게 타입이 하나씩 밖에 없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근데 게임에서 우리가 어떤 캐릭터를 정의를 한다라고 해봅시다. 캐릭터를 뭐 어떻게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캐릭터 정의를 할까요? 몬스터를 이야기해 볼게요. 몬스터는 처음에 탁 하면 어떤 몬스터를 지칭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이름이 있어야겠다, 그죠? 그 네이밍을 표현할 수 있는 스트링이 될 만한 이름이 있잖아요. 필요하죠. 그러면 몬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몬스터를 내가 정의를 하고 싶어요. 몬스터를 정의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이름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이름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몬스터니까 이동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몬스터 이동을 하려면은 아까 같이 이동 속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모브 스피드가 있어야 될 거고요. 이동 속도를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실수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몬스터가 일단은 존재하면은 일단 몬스터는 때려야 되잖아요, 맞죠? 잡으니까 얘 같은 경우 체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체력도 뭐 플러스로 하든 인트형으로 하든 있어야 될 것 같고, 얘가 내 공격도 할 거니까 공격력도 있겠죠. ATK 그리고 맞기도 해야겠죠. 그래서 방어력도 있을 거고, 뭐 기타 보면 몬스터를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공격력, 방어력, 체력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이름 아니면은 뭐 몬스터가 보면은 뭐 인스턴트 던전의 뭐 보스일 수도 있잖아요. 네이밍 몬스터, 그런 어떤 레어 몬스터가 있겠죠. 그렇게 몬스터끼리도 등급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레이드 같은 게. 그렇게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야지만 어찌 보면은 몬스터가 나오죠. 그 몬스터를 표현을 하는 게 어찌 보면 구조체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은 쓰진 않았지만 이렇게 몬스터를 표현을 하는데 내가 방금처럼 몬스터를 지칭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뭐 스트링으로 몬스터의 네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플랫 이동 속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가 좌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화면에 나타나니까 좌표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체력이 있을 거고 공격력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방어력이 있을 거고, 그리고 공격 속도가 있을 거예요. 뭐 여러가지 기타 등등 이렇게 보면은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걸 모아야지만 우리는 몬스터라고 하죠.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몬스터라는 보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몬스터에
몬스터의 MON 해볼게요. 와우. 이렇게 하니까 몬스터를 몬스터로 있잖아요.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히어로를 한번 봐보세요. 히어로. 멤버 변수라고 하는 이 변수들 있죠, 이거. 그러니까 히어로가 존재하면 같이 존재하는 이 변수들이 있어요. 히어로.frame, 히어로.monster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어찌 보면은 스트럭트하고 똑같겠죠, 이거. 자, 여기 보면은 어떤 객체를 갖다가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보시면 스트럭트가 될 수도 있고요. 스트럭트의 타입에 대해서 선언도 될 수 있고요. 클래스의 뭐 네임이 될 수도 있고, 스트럭트 네임. 네. 이렇게 변수는요,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는요, 미리 정해되어 있는 키워드를 통해서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조체를 통해서, 아니면 클래스로 변수를 선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거 보면 단순하게 한 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데이터가 모여서 만들어져 있는 이런 타입들을, 우리 이 타입을 만든 것들을, 아이고 이거 없어지지, 이걸로 만들어져 있는 이 타입들을 우리는 변수기는 한데, 일단 이런 것들은요 그냥 일반 변수라고 하고, 보통 일반 변수라고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묶음 처리가 되어 있는 걸 갖다가 객체라고도 합니다. 객체가 얘도 되고요, 또 여기도 되죠. 뭐 따지고 보면 이 히어로라는 이 객체 안에서 이 스크립트를 불렀으니까 이게 객체가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얘도 객체가 되고. 객체라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아까처럼 미리 만들어져 있는 객체와 add 컴포넌트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객체, 그리고 변수는요 이렇게 있고요. 메소드도 이렇게 스태틱과 non-static. 당연히 변수들도 딱 보면은 여기 있죠. std에다가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int int a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int a를 만들게 되면은 이 std에 봐보시면 어디 갔지? 예, 여기 std에 있는 여기 s.점 이게 있는데, s.점 해가지고 보면은 보이진 않죠. 이유가 이제 권한 문제인데, 일단 제가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놓을게요. 퍼블릭 해놨어요. 그리고는 이 a를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s.a 나오죠. 퍼블릭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접근할 수 있는 변수.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즉 객체를 만들지 않고는요 a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a가 안 보이죠. 자, 이 a를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퍼블릭에 static int b를 만들어 볼게요. 자, static b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점 하니까 돼요. b가 나오죠. 객체를 만들지 않더라도 이 b에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변수도 스태틱과 non 스태틱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 스태틱과 non 스태틱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조금 확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변수 선언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에 앞에 있는 것들 있죠. 이게 앞에 있는 것들, 이거를 우리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함수의, 변수의 어떤 형태고, 그리고 뒤에 여기 보면은 이것들을 우리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타입의 어떤 이름으로 만들고 나서 이게 실행되어라 라고 하는 게 세미콜론으로 표현이 됩니다. 정수형의 타입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타입은 인티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름을 어떤 변수를 만약에 뭐 이제 넘버라고 하면은 이름을 넘버라고 짓고 세미콜론을 찍으면 실행이 되면서 어떤 변수를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선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용어로 치면 할당한다라고도 이야기도 하고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뭐 쉽게 그냥 메모리를 제일 쉽게 표현하면 메모리를 확보한다라고 하면 돼요. 이게 타입마다 뭐 인트냐 플롯이냐 아니면 불린형이냐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그런 타입이 따라 그 타입들은 다 크기가 있어요. 어떤 크기가 있으면 그 크기만큼을 메모리를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그 이름을 이렇게 네임으로 해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 메모리를 네임이라는 이름으로 확보한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어찌 보면 변수를 선언한다라고도 합니다. 이게 변수를 선언한다라는 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면은 이걸 이제 메모리를 확보한다는 건 맞죠. 메모리를 확보하고 그 이름을 네이밍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선언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선언을 한다 이 자체가 영어로 치면은 declare라는 용어를 써요. declare라는 용어를 써서 선언한다라고 합니다. 이 타입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는 뭐 int나 뭐 플롯이나 뭐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키워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뭐 따로 이렇게 만든 거 있죠. 스트럭트나 아니면 클래스나 이런 걸로 새롭게 만든 타입으로 있는 그 객체 타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기본 제공의 타입과 내가 만든 타입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변수 선언이다. 이 부분 봐보면은 플롯이라는 타입으로 HP도 만들었고 ATT도 만들었고 DEF도 만들었고 레이트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보면은 콤마가 보이죠. 이게 뭐냐면 플롯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 HP를 만들고 ATT도 만들고 DEF도 만들고 레이트도 만들고 그러면 플롯 타입이 4개를 만든 다음에 그 4개 중에 하나는 HP고 하나는 ATT고 하나는 DEF고 하나는 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에 세미콜론 한 개 붙어 있죠. 이 4개의 변수를 한 번에 선언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실행했고 2번 실행했고 3번 실행했고 4번 실행했습니다. 실행은 4번을 했지만 여기서 보면은 1개, 2개, 3개, 7개를 만든 거죠. 실행은 4번 했고 변수는 7개를 만든 거예요. 자, 콤마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선언을 해야 될 게 여러 개가 있으면 콤마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언할 수 있다. 선언을 한다라는 말은요,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처럼 할당한다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메모리를 확보한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변수 선언을 할 때는 보면은 앞에 타입이 있고 그리고 이름이 있고 그리고 뒤에 세미콜론이 있어요. 이렇게 3개가 돼야지만 안에 보면은 여기 이름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죠. 1, 2, 뭐 이름 3 해가지고 똥똥똥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다. 이게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어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은 다른 데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 내부적으로만 사용할 것 같으면 privacy라는 변수 키워드를 붙여서 이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privacy. 아마 이게 없으면 다 privacy 거예요. 만약에 int c라고 하면요, 앞에 묵시적으로 privacy 생략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private, 그리고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protected 해서요, 해당 같은 씬 내에, 그럼 소속되어 있는 것끼리는 접근이 가능한 거. 그리고 얘가 어디에 있든 무조건 접근이 가능한 거. 그게 퍼블릭입니다. 당연히 이제 권한을 이렇게 작게 주게 되면은 이 변수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함수를 통해서 또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함수에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함수가 만들어지니까, 많이 만들어지니까 코드가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퍼블릭으로 하게 되면은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함수를 따로 만들 필요 없고 변수에다가 바로 넣을 수 있으니까 사용을 하면 되긴 되는데, 혹시라도 공동 개발을 하거나 내가 만든 거에서 억수 중요한 데이터인데 그걸 바로 쓰지 못하게 이제 막기 위한 거 할 때는 이렇게 퍼블릭을 피해야 돼요. 이게 서로 보면은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 범위를 필요에 따라 앞에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범위라기보다는 제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범위를 또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범위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std에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 std 안에 중괄호 안에 여기 선언되어 있는 이 변수들은 우리는 여기는 멤버 변수라고 합니다. 이 객체가 만들어졌으면 접근할 수 있는 변수, 뭐 AC 정도 되겠죠. 보면은 int c는 a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얘가 c를 반환을 해요. 얘는요, 이름을 함수 안에서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죠. 얘는 객체를 만들고 객체가 사라질 때까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멤버 변수라고 하고요. 얘는요, 중괄호가 나타났다가 없어질 때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블럭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 갈로 열고 닫고 이걸 갖다가 이제 블럭이라고 합니다. 블럭. 예. 이 공간을 갈로 열고를 블럭이라고 하고요. 블럭이라고 하고, 이 블럭을 벗어나게 되면은 int c라는 애는요, 반환을 하고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딱 이 블럭 안에서만 조용해요. 로컬 변수라고도 하고요, 지역 변수라고도 하고, 스태틱에 붙어 있는 이 변수, 이거는 객체를 만들지 않더라도 std.b 해도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전역 변수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C나 C++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로 만들거든요. 나누고 클래스 내에 있는 변수를 멤버 변수라고 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변수를요, 범위로 치게 되면은 이거는 제어라기보다는 이건 권한이죠. 권한 제어. 영어로 치면은 제어도 되고 권한도 되겠지만, 자, 여기서 범위로 치면은 이렇게 전역 변수. 그러니까 어떤 객체를 만들지 않더라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전역 변수. 그러니까 C샵에서는 전역 변수가 이렇게 public static이 붙어 있는 게 전역 변수가 돼요. 그냥 멤버 변수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전역 변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객체가 std라는 이 클래스가 존재하는 한 존재할 수 있는 거. 당연히 이제 전역 변수는요, 이 객체를 만들었다가 지워도요, 얘는 계속 존재합니다. 이거는 이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까지 얘는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는 이 객체가 만들어지면, std A, std B 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 객체마다 각각 따로 존재하는 변수예요. 이게 멤버 변수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멤버 변수가 돼요. 객체 변수이기도 하죠. 안에 어찌 보면은 이렇게요, std 이렇게 있고, A는 내가 3을 넣었어요. 하나 더 만들어서 복사하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 X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x.a가 5를 넣었어요. 자, 보면은 s가 가지고 있는 거랑요, x가 가지고 있는 거, 발음이 좀 불명확하니까 x라고 하고요. 얘를 제가 x라고 할게요.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할게요. 자, x가 가지고 있는 a와 y가 가지고 있는 a는 객체가 서로 다르니까 있잖아요. 똑같은 네이밍을 a라는 변수를 가지고는 있지만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x에는 a가 3이고요. y가 가지고 있는 a는 5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 우리는 멤버 변수라고 하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std에 있는 이 b예요. 이 b는요,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std에 있는 b는 이렇게 한 10을 냈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std가 만들어진 건 아니죠. std는 이 객체를 지정할 뿐이고, 지정해 있는 이 객체의 얘기들. 어찌 보면 std 안에 있는 b는요, 유일무이하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옴니 하나밖에 없는 거죠. 프로그램은 std에 존재하는 b는요,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근데 얘는요, 어떻게 해요? per 오브젝트죠. 오브젝트마다 한 개라는 거죠. 오브젝트마다 한 개인 거. 자, 이게 어떻게 돼요? 얘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요, 전역 변수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b라는 변수는요, std.b라는 변수는 하나밖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는 std.a가 아니라 y.a라는 거예요. 이게 멤버 변수죠. 멤버 변수는 객체마다 가지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역 변수와 멤버 변수와 그리고 아까 지역 변수는 잘 구분되죠. 네. 이렇게. 자, 범위에 대해서는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이렇게 나뉘고요. 스태틱과 넌 스태틱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타입은요,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 변수 타입. 여기는 변수 타입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이 정도 하면은 이제 변수 선언에 대한 걸 조금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이렇게 보면은 제가 내용을 정리를 했을 뿐이지,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생각나는 대로 이걸 칠 수 있으면 돼요. 뭐 int a, int b, int c는, 그리고 앞에다가 스태틱을 붙일지 말지에 대한 거나 이런 걸 갖다가 먼저 몸에 있게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는 문장의 끝을 뭐로 한다? 세미콜론으로 한다고 했죠. 근데 함수는요, 중괄호를 열고 닫고로 이제 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함수는요, 타입에다가 함수 이름 있죠. 그리고 여기서 들어갈 넘겨줄 파라미터가 있어요. 파라미터 미터 1, 2 똥똥똥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는 괄호 열고가 블럭이 있잖아요. 되면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찌 보면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선언하는 방법이고요. 선언하는 방법은 이렇게. 자, 함수도 스태틱과 넌 스태틱이 있었죠. 예, 저거에 따라 이제 객체에 따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 자, 그럼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프로그램은요, 명령들이 모이는 거예요. 명령을 모으면 프로그램이 됩니다. 근데 명령을 하나하나 이렇게 자꾸 부르면은 힘들죠. 어떻게 게임이 시작된 다음에 뭐가 실행되고 순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순서도에 따라 실행되는데 명령줄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일일이 하나씩 다 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명령들을 모아놓은 걸 이게 어떤 특별한 블럭에다가
실행을 하는, 어찌 보면 블럭이 이렇게 보면은 명령을 실행을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변수 선언이나 함수 호출이고요. 그것들을 또 블럭으로 또 모아서 실행되는 게 이렇게 보면은 함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객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함수와 객체들은 이 변수들 선언과 함수들을 모아놓은 게 블럭이고요. 이 블럭들을 또 모아놓은 게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변수 모았고 함수 불렀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모여 있다. 자, 이게 어찌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뭐 구동 원리에 해당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유니티가 더 들어가는 거죠. 유니티가 더 들어감으로써 좀 더 복잡해집니다. 자, 어찌 보면 유니티가 좀 더 쉽게 만들려고 했는데 더 복잡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유니티가 제가 봤을 때는 유니티는 진짜 디자이너나 기획자를 위한 도구인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자, 사실 프로그램이 이것만 있어도 되는 걸 여기서 유니티가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오냐면요. 여기서 이랍니다. 예, 퍼블릭으로 사용을 하면요. 히어로 안에 제가 인트로만 돼가 있죠. 여기서 보시면 히어로 안에 이 히어로 안에 보면은 그냥 스크립트에 가서 히어로만 보이죠. 저 보면은 클릭을 해서 히어로를 보면 연결을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는 이 안에 보면은 스크립트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변환을 한번 줘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퍼블릭으로 한번 선언을 해볼게요. 그리고는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 컴파일이 실패됐네. 잠시만요. 자, 이거는 제가 자, 이거를 X라고 에러만 막아 놓을게요. 자, 여기에 봐보시면 방금 제가 컴파일을 하면서 이런 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까 원래 스크립트라고 이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새로운 게 생겼죠. 여기 프레임이라고 해서 새로운 게 만들어졌습니다. 단지 여기서 이거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해요. 만약에 퍼블릭을 다시 주석으로 하면 해볼게요. 가보면은 없어졌어요. 맞죠? 없어졌죠? 여기 보면은 아까 프레임이라고 있었던 이 부분에 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여기다가 퍼블릭을 다시 붙여볼게요. 다시 생겼죠. 자, 유니티를 하면서 이제 결합된 게 퍼블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부분을 인스펙트라고 하죠. 인스펙트 안에 여기 보면은 히어로에 있는 인스펙트 안에 연결되어 있는 스크립트에 있는 이 변수들을 공개형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봐볼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다가 프레임뿐만이 아니라 여기다가 뭐 플락 데이터라고 하면 볼까요? 시간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도 퍼블릭으로 해볼게요. 자, 보면 릴로드 하죠. 릴로드 하니까 어때요? 프레임과 데이터가 이제 나오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변수를 제가 프레임을 여기다가 초기화를 이렇게 여기서 했죠. 여기서 보면 프레임이 스타트가 얘가 불리게 되면은 호출 제일 먼저 된다고 했죠. 그럼 이게 먼저 호출되면은 프레임스를 0을 이렇게 초기화를 했는데 여기다가 제가 한번 밖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프레임스에다가 제가 한 10을 한번 넣어 볼게요. 10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프레임스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프레임스 여기다가 프레임스는 얼만가 해가지고 보면은요 실행을
해보면 안에 보세요. 보면 10이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봐보세요. 얘는 지금 제가 이 낙서하는 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서 얘가 멈춰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계속 여기 보시면 계속 올라가죠, 프레임이. 그리고는 처음에 실행할 때 이렇게 다시 제가 아까 같이 숫자 작은 거 말고 5000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는 실행을 하면은 얘 보세요. 5000이 되죠. 입력한 값대로 이게 외부에서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인스펙트에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아까 인스펙트에서도 보여줍니다. 이 퍼블릭을 하게 되면은 인스펙트에서도 보여준다.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여기다 작업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히어로 안에 있는 이 스크립트에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프레임에다가 5000을 넣어놨는데, 그럼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다가 보면은 잘못돼가지고 꼬여가지고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수도 있죠. 그럼 프로젝트 새로 만들 때 보면은 여기다 내가 값을 초기화를 어떻게 했지? 이럴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코드를 해놨으면 코드에 여기 보면은 5000이 돼가 있으면 코드는 그대로 가지고 올 거란 말이에요. 코드는 가지고 오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여기다가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거 처치곤란이라는 거죠. 이게 기억을 못 하는 거죠. 내가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게 되면은 이전에 내가 어떻게 초기화를 했는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변수들을 인스펙트에 넣을 수는 있지만, 넣으면 된다라는 건 알지만 이렇게 쓰지는 않고 아마 코드에서 보통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거 보면은 변수를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얘를 이 프레임이라는 걸 퍼블릭으로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아요. 퍼블릭으로 안 하고 내만 알고 싶어. 그리고 내만 알고 싶고 얘를요 뭐 이렇게 초기화를 내가 해도 되는데, 근데 내가 이걸 프라이빗으로 안에 내부에서만 쓸 수는 있는데, 근데 대신 여기서도 쓸 수 있게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은 여기에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안에 Serialize Field라고 있어요. 자, 이거를 또 집어넣게 되면요, 희한하게 또 보입니다. 이렇게. 자, 어찌 보면은 코드와 코드 간에는요, 여기에 CS 파일끼리는 있잖아요. CS 파일끼리는 얘는 없으니까 그냥 프라이빗이죠. 프라이빗으로 접근 권한이 없게끔 이제 막아놔놓고, 대신 여기서는 수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키워드를 통해서 여기서도 이걸 넣고 퍼블릭이 아니더라도 인스펙트에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좀 특이하죠? 어찌 보면은 이게 엔진을 쓰면서 뭐 어떤 접근 권한에 대한 부분들 있죠. 뭐 하나 더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디자이너나 기획자가 이게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임을 테스트할 수도 있죠. 테스트하고 있으면 제가 코드를 밖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뭐 기획자나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이 코드를 직접 수정하려고 하면 힘들 거 아니에요. 이 코드 봐봐야 뭐 어리둥절할 거예요. 뭐 외래어처럼 막 이상하게 복잡하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디자이너나 기획자가 테스트를 하면서 직접 있잖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게 제가 프레임이라고 했지만 이 모스트는 공격력이라고 할 수도 있죠. 맞죠? 공격력이라고 돼 있으면 여기 보면 얘가 뭐 AP라고 해볼게요. AP라고 하면은 이게 코드 내에서 직접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기획자가 직접 공격력을 있잖아요. 여기서 입력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테스트를 하겠죠. 런을 내가 이 값을 바꿔서 실제로 게임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이 값을요
본인이 뭐 이렇게 작업했던 그 뭐 어떤 리포트나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메모장이나 이런 데다가 AP가 500일 때가 조금 더 괜찮더라 이렇게 보고를 해주겠죠. 그러면은 프로그래머는 그래요 이러면서 이거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을까요? 이러면 물어보겠죠. 수정할 게 없대요. 그러면은 테스트 활동하는 공개하고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함으로써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게끔 이렇게. 같은 이제 작업자끼리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변경을 해줄 수 있게끔만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거요. 프로그래머가 전부 다 이런 만약 public 제가 a public int a b c d e f g h i j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봐보면은 이게 쓸데없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테스트 할 때도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이거. 맞죠? 예, 이거 보면은 이거를 이제 필요에 따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private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가면은 똑같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방금 했던 거 이런 것들 있죠. 필요에 따라 인스펙트에서 공개하거나 안 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뭐 아무튼 뭐 알면 유용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거요. 디자이너가 그림만 그리고 기획자도 문서만 작성을 하고 이런 테스트를 갖다 직접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프로그래머가 이런 테스트를 좀 개발하면서 테스트를 다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게 필요가 없겠죠. 이런 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냥 직접 하면 되겠죠. 자, 아무튼 뭐 용도는 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HP가 있어요. 히어로가 HP가 있는데 밖에서 이제 값을 갖다가 HP에다가 값을 집어넣어요. 값을 집어넣는데 이런 거예요. HP가 0보다는 작으면 안 돼요. 0보다는 작은 값을 넣고 싶지 않아요. 이 value는 키워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임의의 어떤 특정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값이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값이 value라고 합니다.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value 값이 0보다 작으면 0이고요. 그리고 0보다 크면 그냥 value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HP가 0보다 작은 거는 있잖아요. 막을 수 있는 거죠. 이 HP는 외부에다가 직접 쓰거나 읽기는 못하게 하는데 읽을 때는 이 HP를 통해서 읽을 수도 있고 이 HP를 통해서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HP에다가 제가 마이너스 50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0이 밸류가 되겠죠. 내부적으로는요 HP가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서 프레임 뿐만이 아니라 여기다가 프레임을 말고 HP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HP에다가 마이너스 50을 넣었어요. 근데 HP는 어떻게 변하는가 해볼게요. 자, 여기서 HP가 0이 들어왔죠. 맞죠? 자, 반대로 제가 한번 양의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냥 50을 한번 넣어 볼게요. 50을 넣어서 여기다가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50 들어가죠. 여기에 50이 잘 들어갑니다. 어때요? 보면은 이 값이요, 여러분 퍼블릭으로 어떻게 보면 람다 형식으로 이렇게 돼가 있죠.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걸 퍼블릭으로 선언하면은 여기서 노출돼야 되는 거 아닌가? 보통 아까 퍼블릭으로 선언하니까 여기 아까 노출됐었단 말이에요. 아까 여기 보시면 퍼블릭으로 선언해도 시리얼라이즈 필드 말고도 이 퍼블릭으로 선언해도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퍼블릭으로 선언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죠. 맞죠? 이 퍼블릭 인트 해가지고 getset 어찌 보면은 이게 따져보면은 함수예요, 함수. 이게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함수. 만약에 뒤에다가 HP 뒤에다가 이퀄을 넣으면은 값을
set해서 대입하는 값을 대입을 하는 함수고, 그리고 get을 하면은 return hp를 해주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함수 역할이니까 요게 변수는 아니니까 요게 노출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노출이 없죠. HP 없죠. 예, 함수니까 그래요. 일종의 얘는 함수다. 소문자 HP와 대문자 HP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얘랑 어찌 보면 매칭을 주기 위해서 이름을 일부러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든지 간에 어디든지 프로그램에 룰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유니티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함수들 이거 보시면 void 뭐라고 됐어요? start 돼 있죠. void start 돼 있는데 s가 어떻게 해요? 대문자로 돼 있죠. void 해가지고 up이 어찌 돼요? 대문자로 돼 있죠. 여기 보시면 방금 만든 HP도 따져보면은 이렇게 대문자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 웬만하면은 이렇게 유니티에서는 함수 이름 앞에는 대문자를 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내가 여기다가 함수를 내가 따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뭐 int 뭐 테스트, 그리고 int a b int b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저는 아마 따로 만들려고 하면 소문자로 만들 거예요. 이 소문자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는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어찌 보면은 나중에는 이거 클래스 쪽에도 좀 복잡하게 좀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뭐 abstract 클래스의 함수다, 아니면 뭐 델리게이트다 뭐 이러면서 이제 외부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가 선언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불러주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함수가 아니라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 대문자로 쓰고, 내가 직접 만든 함수들은 소문자니까 바로 이건 내가 만든 함수구나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일부러 소문자를 쓰기도 합니다. 예, 웬만하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과 이렇게 차별화를 조금씩 두는 게 나중에는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왼쪽에 있는 여기에 하이라키에는요, 화면에 보이고 있는 현재 씬을 나타내고요, 씬에는 각각의 객체가 있고요, 그 객체는 이런 스크립트 코드를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add 컴포넌트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이 안에 보면은 이 변수들이 인스펙트를 통해서도 가져올 수 있다. 일반적인 언어를 통해서 선언하는 이런 왼쪽에 있는 이런 방법 외에 안에 유니티만의 이런 인스펙트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인 아까 어디 갔지? 예, 기본적인 이런 문법 외에도 이렇게 룰도 있다. 구문이라고 이게 또 있어야 돼요. if문이라고 해서 뭐 하다면 true or false로 조건문을 가지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true,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조건문. 이거 말고 나중에 뭐 잘은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한 번씩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스위치문이 있어요. 어찌 보면은 스위치문은 여기에 정수값이 있고요, 그리고는 해당되는 경우 있죠. 이게 경우, 그리고 케이스,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조건문.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조건문 실행되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으면 조건문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게임에서 빠지면은 안 되는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반복문이라는 게 있는데, 반복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포문인 것 같아요. 포문 해서요, 초기화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는 정감합니다. 이런 포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while문이 이렇게 있거든요. true면 무한 반복으로 실행이 되는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 보면은 이렇게 do while에다가 복잡한 게 많은데,
실제 실무에서는요, 중요한 구문들은 거의 if, for문이 있잖아요. 가장 빈도가 높습니다. 이 두 개가 거의 9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기가 거의 이 두 개가 if문하고 for문이요 거의 95%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용 빈도로 치면.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보면은 스위치문과 while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차지해요. continue라든 키워드나 아니면 break문 같은 거 있죠. 이 키워드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실제로 내가 실행을 하다가 멈춰야 된다거나 뭐 이럴 경우,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그리고 코드에 명시적인 부분들 있죠. 애매한 부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 실행하다가 뭐 할 때 이 코드를 보고 있으면서도 있잖아요. 이 코드가 여기서 실행되나 저기서 실행되나 애매한 게 있어요. 애매모호할 때. 실제 코드 이렇게 작성할 때 보면은 A라는 프로그래머와 B라는 프로그래머가 같이 작업을 하는데, A라는 프로그래머가 이상하게 복잡하게 코드를 짜게 되면은, 같이 공동 개발을 하니까 B라는 작업이 A가 복잡하게 짜니까 이제 그 사람 코드에 맞추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서로 민폐죠. 코드는 가장 이제 잘 짠 코드는 본인도 알아보기 쉽고 남들도 보면은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있잖아요. 가장 명시적이고 가장 가독성이 높고, 그런 코드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괜히 어렵게 있잖아요. 하실 필요 없습니다. 혼자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무덤 파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제기함수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제기함수 있겠죠. 그냥 이 제기함수 있습니다. 뭐 학교 시험 칠 때나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있죠. 만약에 뭐 팩토리얼, 말 그대로 뭐 인트, 뭐 팩토리얼 해가지고 뭐 이런 시험 문제 같은 거 막 내기도 하죠. 이거 뭐 어떻게 문제 풀래 이렇게 막 기억나시죠? 이거 리턴 이게 팩토리얼 해가지고 n-1 만약에 n이 뭐 1보다 뭐 어떻게 크고 뭐 이렇게 작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실무에서 이 제기함수 쓰면 안 됩니다. 쓸 일 없어요. 제기함수 쓸 바에는 이 제기함수의 특징이 뭐예요? 스택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죠.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게임은 퍼포먼스가 좋아야 돼요. 게임뿐만이 아니라 SI 쪽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기함수 쓸 일 없습니다. 이거 언제? 시험 문제용입니다. 시험 문제용. 여기에 아까 두와이문도 시험 문제용. 이게 이런 거 안 씁니다. 이거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제기함수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는 진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if, for문, if else 문 있죠. 이거 if else 문, 그 다음에 for문, 그리고 스위치 문 하고 while 문, 이 정도만. 만약에 지금 프로그램을 처음 하시는 분이 아마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말에 뭐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반복문은 어떻게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서 반복을 시키겠죠. 그러면 이렇게 포문에서 뭐 구구단 같은 거 있죠. 구구단 프로그램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학점인 같은 거 이렇게 내면은 학점 뭐 A다, F다, 뭐 A, B, C, 뭐 F 뭐 이렇게 학점 내는 그런 간단한 거 가지고 그 if문, if else, if else if 뭐 이런 문장 있죠. 그런 거 연습하시고 포문 이렇게 간단하게 해오시면 됩니다. 나중에 같이 이제 게임을 만들면서 이런 구문들을 어떻게 써 나가는가도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제 나중에 적용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뭐 오늘은 if문을 써보겠지만 반복문에 대한 거는 있죠. 이게 개별적으로 조금 연습을 좀 하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스태틱하고 이렇게 스태틱하고 논 스태틱도 설명은 드렸지만 나중에 이제 컨티뉴하고 브레이크문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모르시는 분은 if문, if else문 이거 있죠. if문하고 스위치문하고 for문, while문 이 정도만 하세요. 네.
그리고 확실히 한 거는요, 이 두 개는 모르더라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는 if문하고 포문 정도는 있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연습은 좀 해놓으세요. 제어와 관련된 거 조금 더 해볼게요. 오늘 포문도 조금 한번 다뤄볼게요. 아까 제가 호리진털하고 버티컬로 아까 표현을 했죠. 이거를 주석 처리를 좀 할까요? 주석 처리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면요, if false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C++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매크로와요, C샵에서 사용되고 있는 매크로 중에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C샵에는요 없는 매크로 중에 하나가 이 샵 해가지고 붙어 있는 거 있죠. 이걸 매크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처리기라고도 하죠. 프리컴파일드 해가지고 이 전처리기라고 하는데, 이 전처리기에서 유일하게 없는 게 있더라고요. 가장 필요한 게 없어요. 뭐가 없냐면은 치환하는 게 없어요. 치환. 보통 이제 조금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만약에 C++이라고 하면은 define에 샵 define에 ABC가 이렇게 debug다 라고 이렇게 C++에서는 이게 되죠. 그래가지고 ABC를 이렇게 치환을 해가지고 하면은 ABC가 실제로 컴파일하기 전에 디버그라고 바꾸고 컴파일이 되죠. 안에 이게 치환이 안 돼요. C샵에서는 이 매크로 중에 이상하게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이게 치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필요한가 싶어요. 치환이 없는 매크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주석 처리하는 거. 이렇게 주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에 if 뒤에 보면은 C에서는 if 0 해도 되죠. 불린 타입으로 이렇게 안 하고 정수값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항상 불린 값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안에 쟤는 폴스인데 여기서는 코드를 작성할게 해서 여기서 작성을 하는 거죠. 자, 위에는 get axis horizontal vertical로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출력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if input에요. 아까 input에 get 해가지고 아까 axis 했죠. 근데 axis 말고 어떤 특정한 키 값을 이제 받는 걸로 한번 볼게요. 키 값을 보면은 get 키도 있고 get key down이 있고 key up이 있네요. 여기서 자, input에요. get key down은 한번 누르는 찰나에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input에요. get key up은요, 눌렀다가 뗐을 때 한 번 불리는 곳입니다. 한 번 불림 찰나에 한 번 누를 때 한 번 불림. 자, 그렇고요. 아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아까 스페이스바를 누르죠. 이렇게 하면은 얘는 딱 눌리면 실행이 돼요. 눌리고 안 떼도 실행이 돼요. 근데 눌렀다가 뗄 때 실행이 되려고 하면은 얘도 이렇게 키 업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눌렀다가 뗐을 때 실행이 되는 거죠. 기능이 다르다, 그죠? 자, 여기서도 이거 보시면 이제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안에 보면은 이번에는 get key로 해볼게요. key라고 하면은 뒤에 봐보세요. get key 뒤에 보면은 키 코드가 나오죠. 그래서 일단 제가 탭을 눌러서 완료하고요. 키 코드가 보이죠.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키 코드 이렇게 칩니다. 그 다음에 키 코드 나오고 점 해가지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자, 뭔지 모르겠지만 방향키를 누르고 싶어요. 그래서 arrow 하니까 arrow 화살표죠. arrow 화살표 하니까 어떻게요? 왼쪽, 오른쪽, 업, 다운이 보이네요. 일단은 왼쪽 거를 눌러 볼게요. 이 키를 누르면 반환값은 보면요 불린형이죠. true 아니면 false형이에요.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debug log에 left arrow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키를 눌렀을 때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아까 뭐 반대니까 당연히 여기에 right가 있을 거고요. 여기도 right arrow 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는 실행을 짠 했습니다. 이제 실행을 짠 해볼게요. 예, 작업했던 거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아까 뭔가 이렇게 실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은 아무것도 뭐 없이 왼쪽 키를 딱 누르면 어떻게 뭔가 누르고 있는 사이에 계속 키값이 들어와요. 지금 보면은 왼쪽에 보면 26, 28, 29, 30 이렇게 올라가죠. 왼쪽 키를 누르니까 오른쪽도 눌려도 이렇고요. 자 여기에 지금까지 내가 실행했던 이 로고들을 이 보면 너무 밀려서 보기가 싫을 수도 있죠. 이럴 때 보면 왼쪽에 클리어가 있습니다. 클리어 하시면 깨끗하게 비워줘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왼쪽 키를 눌러보고 여기서 왼쪽 키를 누르니까 또 내려오고 자 이렇게 하니까 얘는 눌렀을 때도 들어오고 이 값은요 눌렀을 때도 들어오고 누르고 있는 도중에도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get key down으로 바꿔볼게요. 얘도 get key down으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에 눌렀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장을 하고 여기서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제 왼쪽 키를 한번 눌러 볼게요. 누르고 계속 누르고 있는데 실행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왼쪽 키를 한번 떼 볼게요. 그리고 다시 왼쪽 키를 누르니까 눌렀을 때만 값을 받아와요. 맞죠? 눌렀을 때만 값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키를 눌렀을 때만 값을 받아오고 이러면 한번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다. 자 컨트롤 이렇게 하고요. 얘랑 눌렀을 때 하고 뗐을 때 하고요 동시에 일어날 일은 없겠죠. 얘가 실행이 되고 얘가 만약에 실행이 된다라고 치면요 left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제가 뒤에다가 down이라고 하고요 얘는 up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또 같이 down이라고 하고요 얘는 up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왼쪽 화살표를 눌렀다가 떼는 게 있잖아요. 동시에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일이 없어요. 예, 그럴 경우 조건문이 보면은 얘랑 같이 일어날 일은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else를 붙여야 좀 더 코드가 명시적으로 명확해집니다. 동시에 일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서 보세요. 왼쪽 키를 눌렀으면 이 값이 들어왔어요. 이미 만약에 왼쪽 키를 눌렀으면 왼쪽 키를 눌렀다 하고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 값이 들어왔을 때 바로 업이 뜰 일은 없거든요. 아무리 순간적으로 막 초인의 힘에 의해서 이제 눌렀다 떼도 있잖아요. 절대로 다운과 업이 동시에 일어날 일은 없을 겁니다. 조건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만약에 다운이 눌러졌으면 여기는 눌러질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비교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if 문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else 얘가 조건이 안 맞으면 else if가 실행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가 동시에 실행이 안 되면 뒤에다가 else를 if를 붙여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조건문에서 한번 걸러져 버리면 이 밑에는 실행을 안 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else 한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도 에러가 안 납니다. 변수를 선언할 때
하나의 명령이 일어나는 게 세미콜론이라고 했죠. 디버거.log라는 게 하나의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한번 실행을 해라 이렇게 됐죠. 자, 여기는 else 하고 여기 끝을 내야 되거든요. 끝을 내려고 하니까 실행할 건 없어요. 그럴 때 실행할 수 없을 때 그냥 세미콜론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실행을 끝낸 거예요. 실행을 한 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도 안에 보면 빈문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네요. 오류가 있으면 여기서 컴파일이 안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워닝이 떴습니다. 자, 워닝에서 보면은요 이랍니다. Possible mistaken empty statement. 자, 비어있는 명령이 있다라고 하죠. 맞죠? 비어있는 명령이 있대요. 비어있죠. 자, 이런 워닝은요 컴파일 에러는 아니고 워닝입니다. 자, 이게 나중에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다가 보면은 자, 컴파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만나게 되는 게 워닝이 있고요. 워닝이 있고 에러가 있습니다. 자, 워닝이 뜬다라는 거는 뭐예요? 뭔가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뭐 잘못 선언되어 있다거나 혹시라도 초기화가 안 돼 있거나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레벨을 높이면 높일수록 워닝이 많이 알려줄 거고, 나는 워닝 같은 거 필요 없다, 워닝은 최대한 간촐하게 한다 이러면 레벨을 1로 두겠죠.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워닝이 많이 뜨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도 워닝이 될 건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워닝 옵션도 본인이 설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에러라는 거는 신텍스 에러나, 그러니까 신텍스 에러라는 게 문법적 오류죠. 그러니까 이 워닝은요, 이 워닝은 프로그램이 돌면서 런타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런타임 때 크래시가 일어날 만한 것들을 컴파일하는 차원에서 컴파일러가 경고 차원에서 알려주는 거고, 에러는 실행 파일을 못 만드는 거예요. 실행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있잖아요.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러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고, 워닝은요 알아도 안 고쳐도 되는 거예요. 근데 고치는 게 좋겠죠. 웬만하면. 예, 아무튼 이렇게 에러가 났냐 뭐 이렇게. 자, 여기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여기서는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과연 이게 워닝이 많이 뜬다고 해서 친절할까요? 라는 게 있죠. 프로그램을 짜다가 보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뭐 이 없는 게 좋으니까 할 수 있다,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왼쪽 키를 눌러 볼게요. 그리고 오른쪽 키를 눌리고 떼고. 자, 캐릭터가 안 보이니까 제가 여기 카메라는 여기 종료하고, 카메라는 여기 위치를 멀리서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움직이진 않죠. 왼쪽 키를 눌렀다가 레프트 에로가 보이고요. 떼볼게요. 레프트 에로 업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라이트 다운이 떴고요. 라이트 업이 떴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는 아까 여기 이 값이 있잖아요. 이게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값으로 되면은 왼쪽으로, 이게 플러스가 되면 오른쪽으로 그렇게 돼 있었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은 버튼을 눌렀다 뗐다 자, 이 함수를 여기 get axis horizontal, 이거 아까 값이 보면은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아니고 가속 개념처럼 마이너스 1, 0.1, 0.2, 0.3, 0.4,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 있잖아요. 이게 계속 감소가 되고, 오른쪽으로 하면은 0.1, 0.2, 0.3, 1이 될 때까지 증가를 해요. 자, 이걸 통해서 나는 그냥 바로 값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왼쪽 키를 눌렀다 안 눌렀다로 있잖아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안에 내부적으로 여기 보시면 멤버 변수입니다. 멤버 변수로 레프트 있고 라이트를
이렇게 있고요. 레프트와 라이트를 만들어 놓고 만들면서 처음에 레프트에는 폴스를 그리고 라이트에도 폴스를 이거를 레프트 라이트를 폴스로 초기화를 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해도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명령을 하면서 두 개의 값에 각각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는 안 해요. 이렇게 많이 하겠죠. 이렇게 아마 이게 문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보통은 웬만하면은 한 개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게 좀 더 명시적이고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디버깅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얘가 여기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라이트에서 런타임에서 디버그를 로그를 할 때 라이트를 하기 전에 어떤 값이었는지 알고 싶을 때가 있죠. 라이트가 폴스를 넣는데 폴스를 넣기 전에 무슨 값이었나 확인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를 고려해서 보면은 웬만하면은 디버깅 하기 전에 이렇게 값을 이렇게 해놓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게 그 간단해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미래에는 있잖아요. 나중에 디버깅 모드 같은 것도 들어가고 디버깅 하면서 이제 코드 하나하나 다 뜯어서 이제 분석을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달라진다. 자, 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레프트 라이트는 얘가 스타트가 되면서 둘 다 폴스를 했어요. 그리고는 얘는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가 레프트는 어떻게 돼요? 눌렀으니까 레프트를 추루를 했겠죠. 자, 추루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버튼을 뗐으니까 이제 더 이상 레프트는 추루가 아니다 보죠. 여기도 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트는 추루가 됐다가 여기는 라이트는 폴스가 되겠네요. 자, 레프트 라이트. 자, 여기에 레프트 라이트를 이렇게 했고요. 자, RIGHT. 예. 자, 여기에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플랫 X 값을 레프트 라이트가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0.0F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레프트라고 하면 X는 마이너스 1F라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else if에 right는 x는 1f라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의 특정한 x 값을 left를 누르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right를 누르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left도 눌리고 right도 눌렸으면 그럼 어떤 값을 넣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문이 left가 우선이니까 left가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만약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버렸어요. 그러면은 left도 눌리고 right도 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x는 무조건 1f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건문이 if냐 아니면 if else if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진다라는 거. 아마 이거를 좀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아까 x 값에다가 이렇게 값을 옮겨 줍니다. 트랜스폼에 트랜스레이트에 여기에 보면은 x 값을 그리고는 0f를 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x는 여기다가 그냥 바로 넣는 게 아니고 값을 제가 1초에 5f에 그리고 타임 델타 타임을 넣어서 1초에 5유닛을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행을 이제 해보면, 아이고 얘가 누르진 않고, 자, 왼쪽 오른쪽 아까 저기 있는 거하고요 움직임이 다르죠. 보시면
위에 있는 로직으로 치면요, 이 로직으로 실행을 하면은, 예. 자, 왼쪽 하니까 움직일 때 보면은 뭔가 가속 개념이 붙죠. 처음부터 확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뭔가 밀리는 느낌이 들고, 얘 같은 경우는 바로 팍팍, 바로 팍팍팍팍 움직이죠. 네, 이 부분이 조금 달라요. 게임에 따라 이런 거요. 만약 슈팅 게임을 만든다 이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요, 뭐 물속에서 뭐 잠수함 같은 거 있죠. 물속에서 잠수함 같은 그런 게임을 만들 때는 여기가 맞을 거고요. 여기 잠수함 말고 여기서는 뭐 이렇게 비행 슈팅 게임 있죠. 비행기 같은 거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즉각 빨리 움직여야겠죠. 예,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구현이 됐겠죠.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오른쪽. 자, 이걸 굳이 또 표현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죠. 이럴 때 여기서 보시면 getKey 이 변수를 안 쓰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if 보면은 input에 getKey 안에 어떤 값, 자, key code left arrow, 아이고, 이거겠죠. 이럴 때 x는, 아이고,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else if input에 getKey의 key 코드가 right arrow다 하면은 x는 1, f가 되겠네요. 자, 이게 f가 되겠죠. 자, 여기에 봐보시면 이렇게 하니까 똑같이 움직이죠.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코드랑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코드랑 여기 있는 코드가 뭐 달라지죠. 어찌 보면은 여기서는 이 코드가 필요가 없어졌죠. 여기 보시면 얘도 이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도 값을 매길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복잡 다양한 걸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가 다양하게 있는데, 다양하게 제공하는 함수 중에, 예, 필요한 함수를 잘 찾아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저급언어 있죠. 저급언어로 그냥 저급언어라고 하면 뭐 C나 아니면 뭐 어셈블리, 뭐 코볼 이런 쪽의 언어겠죠. 이 저급언어 같은 경우는 이게 구현 능력이 중요해요. 저급언어는 구현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지원하는 함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구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에 고급 언어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원하는 함수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함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저급 언어의 장점은요, 지원하는 함수는 별로 없으니까 뭐냐면 프로그램을 만들면 아주 가볍습니다. 빠르고 가볍고, 대신 내가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급 언어는 가보면은 웬만한 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함수들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잘 찾아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일부 구현 능력도 많이 필요하겠죠. 대신 이거는 정리하는 능력이에요. 사실 구현 능력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일부 구현하는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능력이 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급 언어는 좁게 깊게 알아야 되고요. 고급 언어는 이게 넓게 얕게 많이 알아야 돼요. 아마도
이제 프로그램을 처음 하면 어쨌든 개발하다가 보면 저거 번호와 고거 번호를 결국엔 다 병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고거 번호를 먼저 했다라고 하면요, 넓게 다양하게 많은 있잖아요, 지식이 많을 거예요. 얕게.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뭐 경력이 좀 많이 쌓여가지고 네이티브 쪽에, 그러니까 엔진 팀이나 이런 쪽에 또 취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런 쪽에 보면은 플랫폼 사업 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저거 번호로 이렇게 뭔가 엔진 같은 걸 또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되면은 처음에는 이걸로 접했다가 나중에 여기로 갈 수도 있고요. 처음에 나는 이게 보안팀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내가 먼저 했다가 나는 이게 너무 이게 뭐라 해야 돼요,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나는 클라이언트 팀이 더 잘 맞다, 그래서 이렇게 고급의 언어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서로 다른 건 없습니다. 고급 언어도 결국에는 일부 구현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많이 이제 알게 되고 나면은, 그러니까 저거 번호를 하면서 이제 기본으로 제공했던 이 함수들을 내가 결국에는 구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잘 알고 있어야지 구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예, 다양하게 어쨌든 이게 당장에 내가 유니티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초긍정 마인드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한 내용을 보면요, 오늘 이게 변수 선언부터 이게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것들, 뭐 이렇게 함수까지, 변수 선언 함수까지,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이렇게 뭐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웬만큼은 이제 기본적인 부분까지 다 다뤘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다음 주에도 조금 이런 아까 조금 더 심화해가지고 이 조건문이나 반복문, 아까 잠깐 제가 일부를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한 구문 실행되면서 있죠, 컨티뉴라든가 브레이크 문 같은 거 이렇게 넣게 되면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디버깅을 해보면서 확인을 하고 로직을 짤 때 이렇게 짜자, 아니면은 이게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는가, 이런 어떤 C샵의 어떤 문법적인 부분부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유니티에 지금처럼 수박 그달식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좀 때깔나게 뭐 애니메이션을 넣거나 뭐 스프라이트 같은 그런 개념 같은 걸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 이번 주는 입문 좀 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오늘 했던 내용 있죠, 이 부분 중에 뭐 변수 선언을 한다거나 함수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조건문 반복문이죠, 이거 꼭 익혀서 다음 주에 이제 온라인 수업에 좀 준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